그 뒤부터는 아버지와 갈등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줄었고 사이도 비교적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착한 아들이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멋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애써주신 부모님들 모두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스몰빅 클래스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아낌없이 믿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데 보탬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답하는 스몰빅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디냅을 함께한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디냅을 함께 하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이가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와서 말도 밉게 하고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디냅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 아이 혹은 관계가 조금 소홀해진 아이와의 관계를 다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대략 5학년 때쯤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춘기 시기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어릴 때 어머니와 보낸 시간보다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더 많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줄곧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제가 초등학교를 갈 때쯤 독서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IMF 위기가 터졌고 몇 년 되지 않아 독서실을 접으셔야 했습니다. 그 뒤로 초등학교 때 제 숙제나 제 밥을 챙겨주신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셨는데요. 아직도 그 시절 저녁마다 아버지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아내인 어머니에게나 하나뿐인 아들인 저에게나 살가운 스타일의 어떤 아버님은 아니셨습니다.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들의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세 남매의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신 천호진 씨의 연기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천호진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해주시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 극 중에 천호진 씨의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극중 천호진 씨는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평소에 어머니나 제가 3번은 물어야 대답을 할 만큼 말수가 없으신 것도 비슷했고 어떤 면에서 고집이 세시고 고지식하신 것도 비슷했고 동시에 한번 화를 내시면 불처럼 화를 내시는 모습 또한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저 또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센 편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쯤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시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염색이나 머리 기르기 아니면 휴대폰이나 신발, 옷을 사달라는 말씀에 늘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한다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기 일쑤였고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셌던 저는 그로부터 점점 반발심을 가지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없는데 고집과 자존심이 센 아빠와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맞붙으니 쉽게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6학년 때는 아버지와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걸 걱정하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저를 설득해서 그 당시 선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받아서 사진 찍기 취미에 빠져 있던 것을 빌미로 부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3박 4일로 아버지와 저를 순천과 여수에 여행을 함께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서먹서먹하고 차에서도 별 대화 없이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중학교에 와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온 것 때문에 아버지께 정말 크게 혼이 났고 그 말씀에 쌓여있던 반발심이 터져버린 저는 그러면 안 됐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다가 문을 박차고 집을 나와서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겨울이었고 밤늦은 시간이라 갈 데가 없었고 괜한 자존심에 다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필 그때가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 열려있는 독서실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든지 FM 같은 생활을 고집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어머니께 보내놓고는 독서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독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점심시간쯤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등을 누가 두드리셨는데요.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등을 두드리시면서 제게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함께 고생 많다, 밥 사 먹어라 2마디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엔 자존심이 센 아들이었기에 아버지 말씀에 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별 말씀 없는 저를 뒤로 한 채 책상 위에 돈을 두고 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자 저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독서실이라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밤새 아버지를 미워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남으셨는지 약주를 한잔 하시고 제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는데요. 사랑하는 승우야, 처음으로 글로써 불러보는 것 같구나. 못난 아빠 밑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대견하게 성장해 준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매일 잔소리하는 것도 아버지가 해보지 못한, 할 수도 없었던 그 목표를 향했던 것 같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없었던 그 야망을 꼭 이뤄줬으면 한다. 아버지는 승우를 믿는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통을 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 아들아, 승우야, 정말 정말 사랑한다. 네, 저는 아직도 이 편지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걸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슈퍼맨쯤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당신도 부모가 처음이실 텐데 아버지도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 학원을 다녀오다가 아버지가 혼자서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과 소주를 시켜놓고 저녁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본 뒤로는 국밥집에서 혼자 국밥에 소주를 드시고 계신 아저씨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아닌지 한 번 더 보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 어느새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저분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버지와 갈등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줄었고 사이도 비교적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착한 아들이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독서실에서의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신 그 편지 한 통을 통해 그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친구 사이에서든 동료 사이에서든 갈등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갈등을 해결하게 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아직 여리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특히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혹은 연인이나 부부 간의 관계에서든 혹은 직장 동료 간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이 정도는 내 의도나 마음은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숙한 어른들끼리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의 높낮이가 다른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정도는 엄마 마음을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다수를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의 사춘기가 걱정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다고.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은 아무리 외모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과 지지, 믿음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사춘기를 겪으며 그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 믿음을 달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요. 결국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다시 부모님의 품 안으로 아이들을 품고 보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관심과 사랑, 믿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기에 또 부모님도 사람이기에 진심을 전하는 일이 물론 많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먼저 용기 낼 수 있고 그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엄마 아빠가 너의 하루하루를 얼마나 응원하고 믿고 지지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5번 얘기해서 안 되면 10번 얘기해 주시면 되고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그랬듯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로부터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내기 위해 했던 못된 말, 미운 행동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고 마음을 열고 다시 부모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진심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편지로서 전달하셨던 진심뿐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글에 담긴 진심으로 저를 일으켜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1년 뒤 전교회장에 출마한다고 하자 모두가 걱정하고 말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한 걸 보여주신 경험이 제 삶을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작년 어린이날 우리 스몰빅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스몰빅 교환일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자신의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부모님이 답글로 칭찬과 피드백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교환일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처음 취지는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여주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취감도 성취감이지만 아이와 교환일기를 통해서 평소 몰랐던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마치 친구들과 학창시절에 속마음을 터놓고 쓰던 교환일기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때의 경험을 계기로 이제 디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부터 교환일기를 아이와 함께 작성해서 인증해 주시는 걸 부모님들께 프로그램의 미션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넵을 하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정성스러운 교환일기를 6주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스스로 플래너를 짜고 시험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엄마는 단원평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스스로 주간학습 안내를 보고 주말에 단원평가를 준비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놀라워 중학생이 될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멋지다 라고 칭찬을 써주시기도 했고 또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걱정이 된다는 아이에게 괜찮아, 긴장되는 마음 이해가 돼. 경험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 살다 보면 시험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많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며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태도를 일깨워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아이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엄마가 글을 못 썼다고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이 교환일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교환일기를 쓰면서 엄마의 무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 엄마와 못했던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교환일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불변의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아버지에게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가 나의 노력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인정하거나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도 또 때로는 성적을 잘 받아와도 아버지는 고생했다 또는 잘했다와 같은 칭찬에 비교적 인색하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의 노력과 최선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동인을 얻게 됩니다. 독서실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알아봐 주세요 라는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환일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노력과 최선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게 칭찬할 만한 일인가 싶은 일에도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잘 다녀왔다. 월요일이고 날씨도 흐릿해서 몸이 무거웠지만 학교에 잘 다녀왔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하루 동안의 성취가 이것밖에 없어?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모님께서는
그래, 그게 바로 책임감이고 습관인 거야.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꾸준히 지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렇게 6학년까지 잘 지내줘서 기특하고 고마워 라고 아이의 작은 노력마저 인정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라면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든 그 부모님의 인정은 그 아이를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을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작은 노트나 다이어리를 하나 마련하셔서 아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작게라도 교환일기를 시도해 보시면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몰빅 클래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같이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댓글로 스몰빅 교환일기 기대평을 남겨주신 20분을 추첨해서 직접 만든 교환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교환일기를 써보시면서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야기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선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편지를 저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종종 이 편지를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를 떠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써주신 칭찬과 지지의 글들이 담긴 교환일기가 훗날 아이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꺼내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